자,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관여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이제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이 텔레그램을 복수의 의원들이 봤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다 허구다. 문자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영선 의원은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기려 했던 거는 험진 낙동강 벨트 지키겠다고 조혜진 전 의원과 내가 당에 찾아가 건의한 거다. 그런데 조 의원만 공천받고 나는 받지 못했다. 그게 전부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공천 개입 의혹을 확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좀 뭐랄까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은 김영선 전 의원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적 없다. 김건희 여사와. 근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뭐 공천도 받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분명한 답변은 김건희 여사는 텔레그램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은기 부대변인. 누군가가 이를테면 쇠파이프 같은 걸 들고 어떤 사람을 폭행하러 가요. 예. 휘둘렀어요. 맞췄어요. 근데 맞은 사람이 다행히 이렇게 뭐 두꺼운 옷을 입고 있거나 해서 다치진 않았어요. 이게 폭행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이 실제로 안 됐으니까 이건 상관없다, 총선 개입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보도가 사실이고 텔레그램이 남아 있으면 총선 개입은 명확한 거고. 김영선 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구를 옮겨서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별로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뭐 지금 이 뭐 이를테면은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대체 뭔데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그리고 전당대회 같은 데서 보면은 이미 한동훈 대표와의 그 문자 같은 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얘기를 하면은 설마 그랬겠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믿고 있다는 문제죠. 아니, 진짜 지금 여당에서 너무 이거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평론가님은 텔레그램 뭐 이제 캡처본 형태로 사실 이거저거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소문은 파다했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당시에 김 여사가 아예 팀까지 짜서 뭐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은 파다했고, 뭐 큰 오빠가 이 정치권 인사들을 계속 이제 만나는 징후도 좀 여러 포착이 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로만 이제 존재했던 게 이번에 이제 요 텔레그램 하나가 나옴으로써 약간 이제 빙산의 일각이 이제 드러난 건데, 과연 이번에 드러난 이 텔레그램 문자 이게 전부겠는가? 이런 의심이 일단 들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텔레그램 문자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또 김 여사께서 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굉장히 즐기시는 건 우리가 그동안 확인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많이 받았죠. 예.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내신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과연 한동훈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디올백 관련해서만 문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런 합리적 의심도 우리는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보내셨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와중에 이런 이제 공천 관련한 것까지 지금 하나가 포착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추가적으로 좀 규명해야 될 필요성은 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저는 임기 내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건 참 필요합니다. 다각도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연결고리고 대통령실에서
텔레그램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또 거론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파장을 또 연쇄적인 또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물론 어떤 의혹이 뚜렷하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기성전 정치판이 기성전 김건희 여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다, 독하다, 묘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또 김건희 살인자 그러니까 단숨에 또 전당대 최고위원 순위도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 진영 간 결집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선거에 또 지지층들을 더 끌어내고 보수층들은 괴멸시키는 그런 용도와 전략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는 민생을 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민생을 우선해서 중도층 또 호남 MZ세대 취업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잡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킨 상태고요.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거는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다, 국정농단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의원은 좀 다른 결이에요. 그러니까 완결성이 떨어진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설사 텔레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국힘이나 대통령실의 손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이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공천 개입 사건을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여론조사나 이런 각종 그 공천 관련 업무를 하면서 그거를 청와대에서 진행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비용을 썼다고요. 청와대에서 왜 당의 고유한 업무인 공천과 관련한 업무에 비용을 써야 되냐? 그래서 그게 세금으로 이제 쓴 거니까 정당 업무를 대신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지출되고 의사결정한 그 라인들이 전부 이제 직권남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단순히 의견 내고 뭐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의견을 단순히 개진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게 공천 개입이 되고 범죄가 되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과거에 이제 뭐 본인 또 그런 뭐 공천 개입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우리 당에 있으면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팩트를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그러면 그 공천 개입이 목표를 이뤘느냐? 공천 개입이 아니라 공천 개입이라고 부르는 이 텔레그램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존재하더라도 목표를 이루진 않았다는 거죠. 김영선 의원이 뭐 그렇다고 공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1월에만 하더라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뭐 사과와 관련해서 부탁을 하는 이 시점에서 뭐 어떤 뭐 유의미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은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원 평론가님, 진짜 궁금한 건데 이준석 의원이 그런 텔레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본인이 본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를? 뭐 그랬다는 설도 지금 돌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설이에요? 예, 뭐 설인데 뭐 제보는 일단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그러면 누군가가 그 텔레그램의 캡처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보한 사람이 이제 몇 사람에게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언론사에도 이번에 이제 제보를 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명에게 이제 제보를 했을 거고 그 제보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걸 심각하다, 이거 좀 문제겠는데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큰 건은 아니다라고 판단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아마 제보를 받고 나름 이제 자기 이제 뭐 여러 채널 가동해서 이제 검증을 해봤겠죠. 자기가 검증해 본 바로는 그렇게까지 이게 그 완결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단건 이번에 이제 보도를 탄 그 단건만을 놓고 보면 그 얘기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단건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소문들. 텔레그램을 보내고 뭐 문자를 뭐 주고받고 했는데 그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상황이라면 이준석 의원의 얘기가 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향후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불씨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실체를 떠나서 방금 전에 이제 박영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좀 떨어진 추세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 공천 개입 의혹을 넣게 되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어떤 공감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모든 길은 여사로 통한다. 사실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수사나 법적인 차원보다도 뭐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결과가 났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뭐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의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김건희 여사 부담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사 공화국의 명백한 증거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도이치모터스나 그다음에 명품백과는 다르게 공천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전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동훈 대표에게 한 대표가 이거 규명하시오.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총선 때 문자로 설왕설래가 있었고 상당히 의혹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황기 대변인. 잠깐만요.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이게 이 문자를 제보한 본인이 당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텔레그램 문자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자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캡처해가지고 본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받은 그 당사자. 그렇죠. 그 사람이 이거를 제보를 했다라고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정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공천 대상자인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번에 예를 들어 공천을 그렇게 해서 뭐 김 여사한테 문자 받고 뭐 공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나 그렇죠. 또는 공천 받아서 출마를 했는데 또 안 됐거나 하여튼 뭐 결과가 안 좋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휘발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분이 이 관련된 두 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선이 컷오프되고 나서 열받아서 주위에 폭로했다고 한다.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한 분은 양심선언하면 김영선이 영웅이 될 수 있다. 기회는 지금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조언이 되려면 선의의 조언이 되려면 그 이종훈 평론가님이나 뭐 배종찬 소장님이나 뭐 저나 이렇게 인사이트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역구에 출마하면 당신 잘 될 겁니다. 이게 조언인 거지.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그 텔레그램 문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다잖아요. 기업공개서 출마하면 대통령실에서 맞춤형 패키지로 정책 백업해주겠다.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 조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대통령이 그 즈음에 민생 토론을 지역을 돌면서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뭐 누군가가 출마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이랑 권력기관을 움직여서 뭐 패키지 정책을 만들고 할 그런 역량도 권한도 없지만 영부인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의의 조언 차원을 이미 넘어서는 것이고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대체 뭔데요? 뭔데 한 명의 공천 뭐 출마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자체로 이미 문제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오는 게 과장된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김용남 전 의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개혁신당으로 옮겼는데 이분이 방금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김건희 공천 개입 증언 의원들 곧 등장할 거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말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거는 일단 진위 여부와 관련 없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속실 관련해 가지고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그 해당되는 임무에 대해서 그러면 1부속 실장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권한이 생기고 어떤 전체적인 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확대 재생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2부속실이 조기에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전 조금 더 얘기를 보태자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문자 보내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거의 전곡을 좀 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 문자 공개된
그 원본 김영선 전 의원 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봅니다. 이거 막 텔레그램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뭐 이걸 봐서 캡처해갖고 누구한테 돌리고 그러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런 거고요. 합리적인 의심은 그렇게 든다 이런 말씀인 거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죠. 자, 김영선 전 의원 정도면 당에서 상당히 중진급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함께 이제 공개한 그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됐거나 하여튼 결과가 좋지 않은 중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점에 이게 보도를 탄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어쩌면 이건 완전 추정입니다. 한동훈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을 좀 암시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대표도 처음에 민주당이 들어왔을 때 조직 기반이 없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힘이 확 붙기 시작하는 게 언제였냐? 이해찬 전 의원이 그쪽으로 조직을 붙여주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이해찬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중진들이 일부가 벌써 그렇게 가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그 의원이 선의 조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 의혹에 선긋기를 한 게 결국 이준석 대표가 사실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